팔마. 고피디, 이거 뭐고? 시장 가서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생겼네. 마, 이 이름 뭐고? 거북이가. 아닌데 그럼 뭔데? 전북.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중국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일반 중국집 보여드리면 재미없겠죠? 네, 오늘은 탕수육 소자만 주문해도 괴물 탕수육이 나오는 역대급으로 심한 가성비 중국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북 완주군 인적 드문 어느 산길에 위치한 이름만 가든이지 알고 보면 중국집인 오봉산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긴 참고로 이 탕수육 좋아하고 위장 큰 사람만 가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 남길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탕수육 소자 주문해서 남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탕수육 중짜 먹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힘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무겁더라도 준비물은 챙겨야 되겠죠. 이 훈태TV 준비물 빤스, 이 훈태TV 준비물 빤스 한 장 챙겨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오픈 시간 조금 넘어서 갔는데도 손님으로 완전 전 테이블 매진이었습니다. 이 산골에 있는 식당치고는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아무래도 여긴 탕수육 양이 너무 많다는 얘기 때문에 일단 탕수육은 남자답지 않게 소자로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탕수육 다음으로 푸짐하다는 이 쟁반짜장도 소자로 주문해 봤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평생 앓고 있던 불치병, 이 식감 때문에 탕수육은 대짜, 쟁반짜장은 중짜로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구피디가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네요. 왜냐하면 음식들이 미친 양으로 내어졌거든요. 자, 일단 먼저 내어진 쟁반짜장 소짜입니다. 로마용인 이 쟁반짜장은 비주얼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보통 쟁반짜장은 냉동이지만 해물도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긴 이 해물 같은 건 없이 돼지고기만 가득 넣어서 진하면서도 수분 없이 뻑뻑하게 볶아서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맛있겠네요.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차는 조금 이따가 소개하고 바로 한 젓가락 떠서 먹어 봤습니다. 맛은 좋네요. 이 달달하이, 간간하이, 고소하이, 진하이 맛난 쟁반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면도 조금 얇은 편이었지만 퍼지지도 않고 괜찮았고요. 이 한 젓갈 한 젓갈 뻑뻑하게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이 개인적으로 뻑뻑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발, 흡입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이 사태가 심각하네요. 단돈 15,000원에 내어진 슈퍼 헤비웨이트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많네요. 여러분, 이 접시도 결코 작은 접시가 아니거든요. 몸무게 0.1톤 넘는 제 몸과 비교해봐도 한번 보십시오. 푸짐하죠? 와,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수육 굵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실하죠? 성인 남자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와, 좋네요. 그래도 아무리 양이 많고 저렴하고 비주얼이 좋더라도 맛있어야겠죠. 그래야 예민한 성격의 이 악플러들이 댓글을 안 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로 소스 없이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여러분, 생긴 거 그대로입니다. 이 바삭거리는 튀김옷과 두툼한 고기가 이 사각사각 씹히는 게 이 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게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고기 단면 한번 보십시오. 두껍죠? 보통 두꺼우면 질길 수도 있고 잡내도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잡내도 안 나고 씹히는 질감도 좋은 괜찮은 탕수육이었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바로 한 잔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여보, 오전 11시 반이네.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먼저 자라. 좋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 탕수육 양도 미쳤고요. 보십시오. 이 검지손가락 크기의 탕수육이 대략 70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여긴 일반인 2명이서 오면 절대 다 못 먹습니다. 탕수육도 탕수육이지만 이 쟁반짜장도 양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와, 이 쟁반짜장도 진짜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을 거예요. 이 단무지와도 잘 어울리고
이 크게 느끼한 게 없이 짜장도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탕수육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죠. 이 소스는 케찹 베이스의 옛날 탕수육 소스였고 라면 국물보다 많은 게 이 위장 작은 분들은 저 소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았습니다. 구피디 소스 남는 건 니무라. 아무튼 이 소스에다가도 바로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맛은 이 탕수육 새콤달콤한 옛날 탕수육 소스랑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 집 탕수육은 사람들이 포장해가도 맛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조금 식어도 크게 딱딱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탕수육 같은 경우는 찍먹 해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서 결국엔 이 부먹을 해야 하는데 여긴 끝까지 찍먹해도 식어도 촉촉하게 괜찮았습니다. 안 되겠네요. 이 누르마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라미라미님께서 선만훈태의 야한 사진을 즐감할 수 있는 인스타로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훈태님. 훈태TV에 몇 안되는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평소에 남편과 저는 자주 술을 마시면서 훈태TV를 안주삼아 틀어놓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훈태TV에 중독되어 파로마 맛은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따라하며 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본 저희 딸도 밥 먹다 말고 빤히 훈태님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곤 하네요. 저희 딸도 훈매든 걸까요? 나중에 어린이집에 가서 호밍아웃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고 추가 사연으로 남편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 고백은 소름 돋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따님은 훈태TV에 훈매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분명히 훈밍아웃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피디 아들 준석이도 아기 때부터 계속 훈태TV를 보더니 결국 유치원 다솜반 선생님한테 훈밍아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피디도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라미마미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훈태TV 구독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구독하면 애인 생길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따님에겐 멋진 애인은 빨리 생길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푸짐했던 이 쟁반 짜장과 더 푸짐했던 이 탕수육. 구피디 뭐하노? 이 탕수육은 너무 많은 관계로 구피디 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포장 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 포장인 거 집에 들고 가서 와이프 자고 있을 때 몰래 에어후라이기에 데워서 끝까지 혼자 잘 먹은 하루였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안 해주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심 좋게 이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만훈태 맛집 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